아우, 국장님 나왔습니까? 예, 잘 계십니까? 예. 아이고, 대상 농촌사 수상자에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당연히 그동안, 나와야지. 예. 반갑습니까? 예. 이 경남 농업기술에서 대상에 6명이나 배치해 주셔서 대단히 참, 그 국장님 힘이 큽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아유, 앞에 선배님께서 길을 잘 열어주셔가지고 후배들도 계속 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죠. 예. 경남이, 우리나라 농업의, 메카입니다. 메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114주년입니까, 올해? 농기술이 생긴 지가 114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 역사만큼,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적이. 다 우리 사람들이 뒷받침이 돼가지고 이런 실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예, 앞으로도 자주 오셔가지고 후배들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쁘신 데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상의 모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원예가에서 파프리카로 대상 농촌상을 받은 안 박사가 선진이 기낙을 전국에서 회원들이 모여서 기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파프리카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인데 경남에서 그래도 보니까 비싼 종자를 육종을 해가지고 전국에 보급하는 데 대해서 그 과정을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파프리카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그런 수입 채소죠. 처음에는 이제 종자가 외국에서 수입되다 보니 워낙 비싸가지고 금보다 비싼 종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을 주고 사와야 됐지만 지금은 우리 대산 농촌상을 수상하신 안철근 박사님께서 우수한 종자를 만들어서 농가분들이 좀 보다 싼 가격에 종자를 구입할 수 있고 또 농사를 잘 지어서 일본에까지 수출할 수 있으니 저희 기술원으로서도 큰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과장님 직원들을 보살펴 가지고 그렇게 연구 실적을 올린 데 대해서 진짜 저도 근무를 했지만은 조그마한 종자에 100만원, 150만원 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남 농업기술원이 이렇게 성장했나.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선배님 하는 대로 따라한 결과 아닙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일본에서 1년간 연수를 해가지고 몇 년 했습니까? 박사학위를 일본에서 해봐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대상회장 김장용입니다. 대상의 회원 여러분, 경남 농촌진흥원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3년 동안 아무 행사를 못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선진위 기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신수경 국장님을 비롯해서 김경년 원장님, 최복경 원장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원도로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에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상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경남 농촌 기술원은 한 기관에서 그동안 30년 동안에 6명이라는 수상자를 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진주야말로 남쪽 나라에 있기 때문에 경남 기술원이 생긴 지가 한 118년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쌓인 실력이
우리나라의 농촌의 메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 회원 많이 배출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미비하겠습니다만은 잘 둘러보시고 앞으로 대상의 발전에 좋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이 무경운, 그러니까 이 논을 갈지 않고 농사를 짓는 법을 개발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제가 한 40년 전에 예, 일본의 그 시험장에 연수를 갔습니다. 예,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기계가 한참 이항계라든지 트랙터가 보급되는 당시인데 예, 통일벽을 많이 심을 때 예. 가서 연수를 봤는데 일본에는 가는 데마다 기계가 창고에 가득가득 차서 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아, 기계가 많은 것을 예. 보고. 그래 제가 우리나라 학생들 데리고 한 5명 데리고 단장으로 갔는데 예, 그래서 저도 막 좋다고 느꼈는데 어느 날 대학에 가서 강의를 받는데 예, 대학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일본은 보기에는 농사짓기가 좋지만은 예. 기계가 너무 많아서 농민들은 기가의 빈보다 기계가 많아서 오히려 빚쟁이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예, 예. 이것이 좋은 거나 기계가 많은 건 좋은 거다 싶어서 논을 갈지 않고 농사 짓는 법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일본에서도 개발하지 못했던 기술을 회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개발하셨다는 예, 저는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예. 농민이 얼마나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면 농민의 괴로운 마음을 해결해 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예. 농민에 대해서 항상 연구를 그 당시만 해도 논을 안 갈고 농사를 짓다니까 예. 그 당시에 저 위에 중앙에서 우리 기관장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잘 짓는 농사를 망치게 하려느냐 위에 압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멈추고 저녁으로 그 농민들 교육할 때 살짝 교육을 하는 그런 광경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본에 가셨던 해가 몇 년도입니까? 1983년도입니다. 예, 그때 연세가 얼마였죠? 그때 40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때 근무하시던 공직기관 이름이 뭡니까? 경상남도 농촌진흥원 아, 시흥구 작물가 답작계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아, 예. 예. 그러면은 그 광경을 보고 이제 개발하겠다 마음을 자셔서 몇 년 만에 개발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근무할 때는 이 무경원 포장이 예. 10년 예. 무경원 포장할 때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갔다 오시고 개발은 금방 하셨네요. 예, 시작했는데 왜 이쪽을 했느냐 하면은 저 길 가다가 예. 높은 사람들이 보다가 예. 눈을 안 갈고 농사 지으니까 예.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살짝 모르게 안쪽으로 예. 논을 안 갈고 예. 제가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아, 이제 기관에 계실 때 연구를 예, 하셨네요. 예. 예.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매년 경운 해놨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같은 포장에 예. 논을 가는 매년 농민이 하는 대로 하는 것과 예. 또 논을 안 갈고 하는 게 똑같은 포장에 있어야 예. 나중 수량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같은 포장의 이 부분만큼은 트랙터로 매년 갈고 예. 농민이 하듯이 저쪽 부분은 매년 이제 다른 데는 일반 다 농부만 갑니다. 같이 갈고 요 예. 포장만 요 지금 구역만. 여기만 매년 갈고 예. 요쪽은 전혀 기계가 트랙터 경운기가 안 들어가는 무경운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날 이후 이쪽에는 아직 땅을 한 번도 이렇게 기계가 이거는 갈아 간 엎지 적이 않았네요. 없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몇 년도죠? 첫 해가? 1985년이나 됐습니다. 아, 1985년. 네. 그러면 83년에 갔다 왔으니까 15년 치고 지금 37년이나 이래 되는데요. 35년 뭐 조금 그 정도 한 몇 년 있다가 했겠죠. 그러면은 예, 시험을 하려면은 예. 사전에 몇 년은 예. 그 사이드로 예. 위에 보고 안 하고 예. 그냥 우리가 몇 년은 그 예비 시험을 해가지고 예. 본 시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예.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면 우선 이제 농법은 조금 이따 제가 여쭤보고 예. 문제는 소출이 예. 갈지 않고
지금 이 무경원 농법하고 예, 좋은 가란 질- 농법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비교했을 때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쌀을 많이 내는 예, 비료를 많이 주고 깊이 갈아가지고 예, 쌀을 많이 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논을 안 가나니까 얼마나 많은 연구한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거센 반발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오직 앞으로 방향은 기계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면 기계값을 줄이느냐. 그래서 논을 갈지 않고 시도를 해본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인력의 절감, 경비의 절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은 우선에 소출이 소출이 예, 예. 가란 예, 농하고 예. 갈지 않은 그래서- 무경원하고 차이가 없느냐는 네, 이제 저도 한 3년 내지 5년을 뭐 제가 직접 농사 짓는 거 아니고 우리 밑에 일하는 분들이 아줌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설계를 해서 예,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 사람들은 농사 직접 짓는데 예, 가을에 가서 보니까 예, 수확을 한 3년 해가지고 평균을 해보니까 예. 이 무게원이 조금 많이 나더라고요. 아, 소출이 더 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뭐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우리 직접 일하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경운하는 데는 위에 배칩을 완전히 땅에 들어가 버리고 예. 아, 땅속에 심어져 버리는 무게원은 예. 계속 콤바인으로 수확을 하면 그 배칩 위에 쌓이잖아요. 아, 산에 예, 예. 대비가 쌓이듯이 낙엽이 낙엽이 쌓이듯이 쌓이듯이 예, 예, 예. 계속 35년간 낙엽이 쌓이니까 굉장히 기름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쓰러져 버리더라고. 비료를 같이 주니까. 아. 그래서 오히려 비료를 좀 적게 주는 그런 현상을 있어서 수량은 오히려 같거나 많습니다. 아,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벼뿌리는 별로 깊지 않으니까 땅 속에 자꾸 들어가는 이 태빗기가 땅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 지표에 있어도 무방하다 이 말씀을 예, 하시는군요. 예, 예. 아, 제가 이제 이해가 좀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땅을 전에 갈지 않으면은 그래도 이게 예전에 딱 신경을 권장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신경을 뭐 안 해도 되겠다는 제가 이해는 했는데, 그 다음에 전혀 갈지 않으면은 지표에 이렇게 산소 공급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익충이 들어가서 이렇게 미생물을 분해한다든지 그런 기능도 필요할 건데, 그런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게 배 뿌리가 내려가면은 매년 내려가면 그 뿌리가 썩잖아요. 예, 썩으면은 그 뿌리가 있던 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던 자리는 구멍이 생기겠죠. 예, 예. 비가 마침 내려가다가 뿌리가 썩으니까 그 자리는 저 밑에까지 한 1m까지 뿌리가 내려가는데 그 마침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현명이로 보면은. 예, 예.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그 현명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예. 구멍이 나 있는데 공기가 잘 통하는데, 예. 이 농민들은 그걸 갖다가 획 디벼가지고 차례차례 갈아버리니까 예. 그 구멍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오히려 비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차라리 예. 비한테는 그 수직 산소 공급도 되고 비료도 내려가가지고 저절로 공급이 된다는 게 학문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그리고 그럼 이 박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또 논문도 쓰시고 연구가 많이 됐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상을 받으셨습니까? 뭐 그것도 있고 그 외에 뭐 어린모라든지 뭐 기계와 전국의 기계와 농업에 뭐 우리가 굉장히 큰 이바지를 했습니다. 어린모라고 옛날에는 35일모로 키워가지고 모를 예. 심었는데 예. 제가 일본 갔다 가지고 8일 만에 예. 모를 길러서 직접 이양을 하니까 이만한 8cm나 10cm를 심으니까 예. 너무 농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걸 어린 모랍니다. 어린 모를 심어가지고 우리나라 농업 혁명이 일어났죠. 예. 8일 만에 모짜리를 가지고 기계 이양을 하니까 뭐 그런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제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30몇 년 전에 개발한 이 좋은 기술을 왜 이렇게 보급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시베지처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외국 같은 데는
영국을 예를 들면은, 예. 옛날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공업화 돼가지고 공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치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자급자족하는 농사, 식량이 모자라서 나중에는 전부 수입을 하게 되니까, 예. 기계 팔아가지고 수입 생긴 기나, 예. 농민들이 농산물 외국에 사니까, 이게 너무 경비가 많이 드는 게, 오히려, 예. 농산물 사먹는 게. 예. 그래서 유럽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식량은 작업해야 되겠다 가지고 전부 다, 농업 작업자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농업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쌀 하면은 지금 제가 만나요. 지금 매스컴에 떠드는 게 올해 쌀값이 급락을 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 봄에는 좀 오른다더만은 예. 기분이 좋았는데, 요즘 이리 농사를 갖다가 비싸게 지었는데 쌀값들이 고민인데, 이걸 우리 경상남도 농촌진흥원에서만 떠들 게 아니고, 예. 국가적으로 이거 시책을 밀어서, 예. 논을 안 갈고 농사 짓는 사람한테 돈을 줘가지고 장려를 해야 돼. 이런 판에 예. 전부 빚쟁이, 기계 산다고 빚쟁이를 만들어 놨으니 예. 농민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홍보 부탁합니다. 예. 회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운하면은 땅을 갈아엎는 걸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농기계가 땅을 갈아엎을 때 보통 한 몇 cm 정도 이렇게 땅을 갈죠? 얇게는 한 20cm, 예. 깊게는 한 30cm를 갈았습니다. 예, 예. 한자 정도 간다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무경운 했을 때는 전혀 뭐 땅을 이제 가는 게 가는 기계 게 자체가 안 들어가는 예. 거죠. 그럼 이제 봄에 이렇게 모심을 때 되면은 그냥 이항기로 그냥 갖다 바로 심는 걸 그런데 말씀하신다 그죠? 제가 목표는 이항기도 돈이 들기 때문에 예. 이항기도 비쌉니다. 예. 저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 무게원 포장에다가 직파, 예. 드론으로 하든 손으로 하든 예. 비행기를 하든 예. 무게원 포장에 직파를 쭉 시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 직파를 그렇습니까? 해도 수량은 안 떨어집니다. 물론 잡초라든지 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 김매는데. 예, 여러 가지 그게 기술이 개발해가지고 예. 앞으로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쌀값이 너무 비싼데 농비가 많이 드는데 공짜배에 씨만 파종해놓고 나중에 소화하는 예. 그런 농법을 개발하려고 지금 시도를 한 겁니다. 예. 만약에 직파를 하면은 이렇게 그때 이조 백목씩하고 이렇게 애들이 줄 지어 심는데 줄 안 지어 심어도 이렇게 수확하는데 문제가 없는가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드론으로 직파한 시험 성적도 있고 비행기로 한 것도 여기서 시험을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너무 또 경비가 들기 때문에 예. 심지어는 어떤 시험을 했느냐, 저는 나락 베면서 예. 보리를 콤바인으로 예. 나락을 베면서 6줄로 파종을 하고 예. 내년에 봄에 보리를 베면서 예. 또 나락을 파종하는 그런 연구도 했는데 그것도 수확이 크게 감소가 안 돼요. 그런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바라는 거는 이 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농민에게만 맡겨줘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농민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 연구된 결과를 예. 홍보를 해서 예. 이게 너희 알려져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거 가만히 책에만 있으면 그게 연구한 겁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저는 홍보를 좀 많이 해줍사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가시면서 이정 안 대표님이 있는데 좀 설명. 네, 이쪽으로는 32년 동안 예. 무경운 예. 6월 24일에 바로미라는 그 품종을 예. 6월 24일에 이것도 6월 24일 양하고 저것도 같은 양을 24일 한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은 예. 이쪽이 아마 색깔이 더 진한 예.
그런 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 퇴비가 쌓여가지고 예. 그게 늦게까지 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비료가 좀 적게 드는 거죠. 이거는. 예. 많이 주면 쓰러져 버립니다. 예. 비료를 많이 주면. 그래서 이 경상남도 너무 이건 전국에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포장법입니다. 이게 응. 국립으로 바꿔야 전체를 네, 네. 빨리. 이게 무기온 연소배 생육입니다. 이제는 포장 조건은 무기온 35년이 있고 예. 아마 이 포처럼 내가 얘기 안 될까 32년짜리가 있고 예. 35년 예. 이제 매년 경운한 게 있고 예. 품종은 새로 나온 게고 아, 바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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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이랑 네. 있고. 예. 어, 계속 이제- 연구는 이제- 하고 있다 그죠? 예, 35년. 예. 제가 10년 하고 퇴직을 했는데 예. 벌써 25년. 25년이 됐다는 거. 아까 얘기했는데 그 차이가 여기 나타나네. 예, 예, 예. 32년짜리도 있고 35년짜리도 예, 있고. 예. 요쪽에도 뭐 이쪽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것만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기로 해서 예. 우리나라에 이렇게 35년 동안 무경을 해도 예. 뭐 이보다 더 못돼도 농민들이 할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뭐가 차이가 납니까? 뭐가 차이가 나? 처음에 생각은 예. 농은 안 갈고 농사를 어떻게 짓나 이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35년 동안 연구한 결과 예. 뭐 보신 대로 아주 잘 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 있는 농민은 경상남도 농촌진흥원 4월달에 6월달에 포장해 와 보시고 예. 어떻게 무경을 하는지를 보시고 한번 시험 재배하는 많이 될 겁니다. 예. 다음은 대산 농촌문화상 농업 공직 부문을 수상한 바 있는 경남 농업기술원 안철근 박사님의 미니 파프리카 연구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회원들에게 아주 흥미진진한 순서가 될 것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남농업기술원에 근무하고 있는 안철근입니다. 파프리카가 국내에 들어온 게 94년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왔을 때가 제주도의 재흥동산이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원실에 처음 소개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국내에 이제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거는 95년도 김제 참샘 농장이라고 하는 그 시설에서 처음 재배가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서 이제 수출이 진행이 되고, 현재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파프리카가 국내에 소개되면서부터 국내 시설원의 작물이라든지 시설원의 유료원실을 포함한 그런 시설원회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 전만 해도 토마토라든지 뭐 장미라든지 이런 작물들이 주로 이제 유료원실에 재배되다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접어들다가 파프리카가 들어오면서부터 국내 시설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됐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파프리카가 2, 3년 전까지는 굉장히 그 성황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때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지금부터는 내리막길을 슬슬 이제 걷고 있는데요. 저희가 굳이 그 미니 파프리카라고 하는 이 품목을 종자를 개발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지금의 어떤 흐름을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이제 어떤 지금의 큰 파프리카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품목을 만들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준비는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해서 그건 한 13년, 15년 정도 된 것 같으네요.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거는 저희가 GSP라고 하는 골든시드 프로젝트, 그 연구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거는 2013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골든시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금보다 비싼 종자들을 위주로 연구를 했고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고추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풋고추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고추 녹강이라는 품종인데요.
이 고추 종자 한 알이 대개 한 50원, 좀 더 비싼 종자는 100원까지도 합니다. 뭐, 탄저병 저항성이라든지, 뭐, 역병 저항성, 어떤, 칼라병이라든지, 이런 이제 바이러스 저항성이, 탑재가 되고 나면은 가격이 100원까지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추 종자 한 알이 100원인데, 국내에 재배되고 있는 이 기존의 파프리카 종자는요, 한 알에 여기에 6배를 합니다. 600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0립 정도가 들어가니까 한 봉지에 고추 종자는 10만 원을 하는데 파프리카는 60만 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거죠. 근데 그 지금까지도 사실은 국내에 재배되고 있는 주로 유통되고 있는 파프리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큰 파프리카, 그걸 이제 블록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블로키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블로키 타입이 주로 이제 단일 품목으로 나와서 빨간색, 노란색, 오렌지색 이렇게 유통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국내뿐만이 아니고 일본에 수출되는데 단일 품목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어떤 산업에 그다음에 유통 소비자들의 어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내리막을 탈 거고 한계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니 파프리카를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그 새로운 품목 다변화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국내 재배되고 있는 파프리카가 주로 약 한 800헥타까지 올라갔습니다. 국내 재배되고 있는 전체 전국의 시설원의 면적에서 꽤 큰 이제 면적을 차지하는데 그 면적에서 한 2, 3년 전부터 해서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서 이제 한 700헥타 선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700헥타에서 종잣값으로 지불되는 금액이 연간 한 140억에서 150억이 그것도 100% 이제 수입을 하는 거죠. 국내 그 품종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미니 파프리카를 사실은 2003년도에 수입 품종이 들어와서 재배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한 10헥타 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 미니 파프리카는 요 기존의 그 블로키 파프리카에 비해서 종자 가격이 2배에서 3배입니다. 또 이거는 한 봉지에 60만 원을 하는데 이 코니칼 타입의 이 바나나 파프리카라고 하는 이거는 한 봉지에 150만 원 합니다. 종잣값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종자를 사기 위해서 외국에다가 지불해야 되는 로열티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를 국산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국산화를 시작을 하고 나서 2008년도부터 이제 그 유전자원을 수집을 하고 품종을 개발하면서 저희가 만들었던 품종이 라온이라는 품종이 이제 개발되고 이 라온이라는 품종이 2016년도에 처음 이제 그 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출원이 되고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마트에 납품이 되고 이마트에도 지금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국산화는 성공을 했는데 가격을 낮추는 데는 아직도 좀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면적에 저희가 사실은 개발자지만 종자를 팔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그 외국에서 수입해서 로얄티를 지불하듯이 저희한테 지불을 하고 이제 개인 종자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권한을 주는데 이걸 이제 종자 실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실시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종자를 팔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가격대를 낮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한 봉지가 현재는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50만 원이 수입이요. 100만 원까지는 낮춘 거죠. 그러니까 수입 그 기존의 파프리카가 160만 원이고 수입한 미니 파프리카가 150만 원인데 지금 100만 원까지는 낮춘 거죠. 사실은 기존 파프리카 수준까지는 낮춰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그 파프리카하고는 다르게요. 저희가 만든 품종은 라온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놓은 거죠. 보통 그 파프리카가 마트에 가서 이제 우리가 살려고 하다 보면은요. 과일 한 개가 보통 한 200g 정도 됩니다. 200g 정도인데 우리가 보통 200g 과일을 한 개 사면은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거든요. 마트에 한 개 살라고 그러면 그걸 썰어서 다 먹지를 못하니까 반을 썰어서 반은 보관을 하고 반은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비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런 그 불만이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라온이라는 품종은
200g이 아닌 한 개가 50g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개 넣으면 200g. 그래서 가격을 한 개 2,000원 하는 게 아니고 4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3,000원 정도.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도 필요할 때 한 개 먹고 한 개, 3개를 놔두고 이런 식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아주 더 유리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장점은 기존의 파프리카는 당도가 6에서 한 7브릭스 정도, 아주 단 것도 한 7브릭스를 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든 라운 파프리카는 한 10브릭스 정도 나가니까요. 어지간한 과일보다도 훨씬 단 거죠. 그래서 또 칼로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로서 너무 좋고, 아마 대부분의 이제 그 가정 주부들이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소비를 할 적에도 그러죠. 내 뭐 남편을 위해서 내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경우는 잘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경우는. 단 자식을 위해서 사는 소비는 무조건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채소, 그것도 비타민C가 토마토에 10배가 들어있으니까요. 비타민C 공급원이 되고요. 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지방간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요즘 뭐 성인 남자들 뭐 지방간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빨간색 같은 경우는 지방간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한 이 캡산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항암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능성이라든지 맛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어떤 휴대의 어떤 그런 용이성, 이런 것들을 다 해봤을 때 기존의 파프리카보다는 이런 소비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개발을 했고, 현재는 처음 시작했을 때 10헥타 정도였는데 지금은 약 한 40헥타까지 면적이 4배 정도 늘었습니다. 미니 파프리카 면적이. 향후 아마 국내에 재배되고 있는 700헥타 중에서 적어도 20% 이상은, 그래서 한 200헥타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 시장으로 갈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해야만 기존의 큰 파프리카도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주로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일본 시장에서도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주로 이제 미니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큰 파프리카를 주로 이제 소비를 하다가 어느 정도 정점에 와 있는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러한 새로운 품목의 다변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만 나가다가 사실은 일본 외에 수출 시장 다변화도 저희들이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인데, 홍콩이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단일 파프리카로 가져가고는 사실은 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품목, 지금은 요 보이는 거는 라온이라는 건데, 저희가 개발한 품종이 토탈 28품종이 있습니다. 라온도 있고요, 또 길다란 바나나 파프리카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구비를 해놓고, 요거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만든 시장이 이렇습니다, 이런 품목이 있습니다, 또 시장도 개척하고, 또 기존에 있는 시장은 또 확대하고,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가지고 영광스럽게도 2019년도 제가 요 대산농촌문화상에 수상이 됐고요. 사실 그 전에 2018년도에 이 라온 품종을 가지고 대한민국 그 품종상을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물론 총리상이지만 수상을 받고, 그 앞에 연도에는 대한민국 그 연구 우수 성과 100선에 그것도 이제 선정이 됐고, 그래서 그 어떤 소비자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한 어떤 품목을 저희들이 만들어냈고, 그게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향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더 높이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은 네. 우리 안 박사님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파프리카가 원래 우리 고유 채소는 아니잖아요. 네. 예, 파프리카에 대해서 좀 어느 나라의 채소였는지, 그리고 그 한국과 그 나라에 하고 재배 환경은 어떤 뭐 장점이 있는지, 애로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파프리카는 원래 네덜란드가 가장 그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수입한 어떤 품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배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거의 네덜란드에서 다 들여왔다라고 할 정도로 네덜란드가 가장
앞선 나라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파프리카는 사실은 그 시장 자체를 네덜란드에서 일본으로 처음 수출했습니다. 그때가 94년도, 93년도 그때네요. 네덜란드에서 일본에 이제 비상품들을 위주로 이제 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다 공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만들었던 그 9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본 시장을 기장을 해서 만들었던 그 시장을 사실은 저희가 2000년도 들어가지고 그 시장을 저희들이 오히려 더 주인 행세를 하는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지금은 일본 시장의 거의 한 70%가 한국산이고요. 네덜란드산은 한 20%, 뉴질랜드산 10% 이런 식으로 수입산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프리카는 사실은 저희가 먹는 기존의 그 고추에서 이제 뻗어나간 새로의 하나의 그런 이제 그 종이 되겠는데 이 아종인 파프리카가 우리나라 입맛에는 사실은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맵지도 않고 그렇다고 고추 냄새도 좀 나고 달고 처음에 잘 안 맞거든요. 근데 그 소비하는 패턴을 보면은 네덜란드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생과로 먹는 예는 잘 없습니다. 거진 보면 어떤 반찬. 식재료로 쓰는. 예, 식재료. 예, 그러니까 스테이크 옆에 썰어 놔두고 비타민C 공급원으로 스테이크를 먹고 비타민C를 먹고 또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딸기도 마찬가지죠. 거의 보면 과일이라는 생각을 안 하죠. 채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하게 생과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저 등산 가면은 되게 오이 한 개 들고 이제 산에 갔는데 요즘은 오이 들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진 파프리카 들고 가거든요. 예. 그걸 이제 큰 거를 썰어 가지고 이 용기에다가 들고 가시는 분도 있고 조금 더 세련되신 분들은 이걸 들고 가는 거죠. 이걸 넣어가지고 가면서 한 개씩 먹고 나면 비타민C 섭취되고 수분이 굉장히 많고 여러 의미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만든 그 시장, 네덜란드에서 주력으로 했던 그러한 그 파프리카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한국형으로 재배 기술에 대한 한국형, 그 다음에 이제 품종에 대한 한국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그 어떤 경남형이 아닌 한국형 파프리카의 어떤 재배 기술 확립, 품종,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다변화, 그래서 한국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지형, 지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종자 씨앗을 수입 대체 효과 아주 파격적인 가격에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아무나 신청하면은 그걸 받아줍니까? 종자를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나서 사실은 지금도 종자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보면은 대개는 이제 계약 재배를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필요로 하는 종자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고 또 만들어 놓고 그냥 파는 그런 수준 같으면 이 만드는 생산비가 원체 이제 많이 드니까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자 생명 자체가 오래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자가 만들어 놓고 2년 정도 지나면 발화율이 떨어져 가지고 종자로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재배 면적이 확보가 되면은 그때는 이 종자도 우리가 마트 가서 사듯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의 상황 같은 경우는 기존 파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진 보면은 계약 재배를 하고 올해는 내가 몇 개 필요하니까 몇 개 종자를 준비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요즘 농촌 기농인구도 있고 뭐 네. 기촌인구도 많고 하는데 경남 지역을 벗어난 예를 들어서 전라도라든지 강원도에서 나 이게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이게 계약 재배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어떤 뭐 자격 심사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지 그런 걸 여쭤보는 네,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시험 재배용으로 해서 강원도, 전라도 안 보낸 데 없습니다. 경기도까지 다 보냅니다. 이제 각 시군에는 이제 농업기술센터라는 데가 있으니까 그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시범 재배를 하라고 이제 보내주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재배를 하면은 주위에 있는 농가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그 농가들이 또 다시 이제 저희들한테 문의 오고 그럼 필요한 만큼 저희들 보내드리고 그래서 재배를 해보고 괜찮으면
종자를 사야 됐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이제 종자 그 판매하는 그 업체하고 이제 다시 매칭을 시켜드리고 그런 역할들을 저희 예, 하고 물론 이제 있죠. 기술 지도도 병행해서 해주신다, 그죠? 기술 지도는 따로 이제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받으셔야 되는 거죠. 아, 받으시면 예. 되고. 예, 그 하나 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좋은 걸 개발해 놨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발 쪽에서만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도 좋지만은, 이 영양사 단체라든지 조리하는 학회라든지 그런 쪽하고 이렇게, 아, 이게 파프리카가 영양소 면에서 뭐 이렇게 좋다. 또 우리 생육 환경이 또 우리 맞다. 그리고 우리가 식성이 앞으로 이렇게 바꿔서라도 이렇게 좋다 하는 그런 협력 모드로 해서 이걸 이제 이 많이 또 생산하면 수출도 하고, 지금 이 살농사도 그렇고 어쨌든 농촌이 좀 피폐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헤쳐나가는 방안을 좀 모셔가시면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저희들이 늘 사실은 제가 이거 라온 파프리카 종자를 개발을 하고 나서 굉장히 무력감에 사실은 빠져 있을 때였는데, 마침 그때 이제 이마트 채소 담당하는 분하고 저희 이제 그 사업 단장님이 이제 이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이제 하는 그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냈는데, 저희는 사실은 품종을 개발하고 하는 이제 그런 쪽에 하는 미션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더 시장을 넓혀가고 외연을 더 넓혀가고 또 소비나 그다음에 어떤 재배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는 부분에서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창출이 되면은 이게 더 활발 타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난 거죠, 사실은.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본인의 영역이니까. 마케팅을 하는 연구원이라든지 또는 다른 재배 컨설팅을 하는 친구라든지 또 무슨 요리를 개발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좀 돼주면은 훨씬 나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때 한 말씀 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빨간색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라온 같은 경우에는 간 기능 지방간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2년 전에 저희가 충남대 의대랑 같이 전임상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거든요. 이게 이제 국제 학술지에도 이제 실려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같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주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만 갖춰준다면 기왕에 만들어 놓은 품종을 훨씬 더 국위 성향할 수도 있고 또 그렇죠. 외화도 또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고 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주변의 시장도 또 훨씬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장악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국부 창출의 주역인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종자를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서로 이제 교배를 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교배종이 되겠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우리가 대대로 이제 해왔던 그러한 이제 재래종 같은 경우에는 이 종자를 받아서 그대로 다시 심어서 다시 재배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종자를 사고 팔고 할 이유도 없이 계속해서 그걸 쓰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은 종자가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자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는 개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개통은 사실은 갈수록 그 환경의 퇴화를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이제 무슨 저항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품질이 좋아진다든지 그다음에 기능성을 더 높인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탑재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쭉 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재료 개통들을 보면은 어떤 거는 길이가 거의 뭐 한 30cm, 40cm 되는 기한한 그런 파프리카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나나형 이제 기다란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아주 동그랗고, 아주 작고, 그 다음에 아주 뚱뚱하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계통들을 저희들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어떤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이런 그 형태의, 그 다음에 이런 기능성의, 이런 저항성을 가진 그런 모양의 어떤 그 시장이 소비자들이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공장에서 어떤 걸 찍어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저희들은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단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과일이 달려갖고 색깔이 나오면 색깔도 아주 다양하고요. 그 색깔 모양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다시 시장에 또 내놓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도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소비자한테 더 어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게 꽃입니까? 네, 이게 꽃입니다. 꽃을 제가 조금 클로즈업 해볼게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게 육종을 개량한다는 것은 이게 수분, 그러니까 이게 뭐 벌이 옮겨주는지 아니면 인공으로 하는지 나비가 옮겨주는지. 육종을 할 때는 이제 부계라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얘기하면은 기술 공개가 돼서 안 돼요? 공개는 아닌데 재미없어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내용이. 그럼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부계라는 게 있고 모계라는 게 있는데. 부계, 모계. 예. 모계 형태는 사실은 과의 형태가 좀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계는 씨앗을 많이 애를 잘 낳듯이 씨앗이 많이 들어 있어야 되고 또 교배가 잘 될 수 있는 형태의 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과일 형태도 약간 둥근 타입의 그런 형. 그러면서 나무는 좀 임팩트한 좀 단단한 그런 형태의 모계 계통들을 이제 모계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요. 부계 같은 경우에는 힘이 좋은, 그러니까 초세가 좋다고 얘기하죠. 그런 형태의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뭐 당도가 높다든지, 그다음에 또 잎이 크다든지, 착과를 잘 시킬 수 있다든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계의 그런 바탕하에 부계의 특성을 붙여가지고 두 개의 특성이 가장 잘 어우러지는 그 자손을 종자로 만드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교배라고 얘기를 하고 품종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형태죠. 그렇게 만든 그걸 이제 F1이라고 얘기하는데 F1에다가 다시 저항성을 집어넣는다든지 병저항성 또 거기에 무슨 기능성을 또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또 다른 분야의 또 다른 어떤 육종의 하나의 파트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어쨌든 부계와 모계를 만들어서 교배를 해서 만드는 하나의 교배종. 이게 지금에 팔리고 있는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풍문으로 들은 얘기인데 외국에 있는 씨앗을 갖고 오면은 내년에는 그거 심으면 안 된다고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거 어떻게 해내세요? 이거는 저희가 유포부 그 협정 전에 저희들이 확보했던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 놨고요. 지금은 들어오면 어디에서부터 들어오고 요거는 어디에서부터 빼가온 계통의 어떤 계통 흐름들을 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외국에서 들어왔으면 그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그 허락을 득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로얄티를 지금은 육종을 하기가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제 이거를 분리 육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리 육종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에 부닥쳤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이 영상 자서전을 선물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겸연쩍어 하시더니 영상을 보시고서는 어찌나 기뻐하시던지요. 이 CD를 보시고 친인척은 물론 주위 지인들께서도 너무 부러워하시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 영상 하나가 가문을 이토록 화목하게 또 빛나게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지혜와 어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가장 큰 효도가 되는 영상 자서전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선물해 보세요. 나중에 부모님의 목소리가 그리울 때는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기획한 통찰력의 대가 박서포터TV가 제작합니다. 북자서전보다 파격적인 가격에 모십니다. 우리 가족 스토리 영상 자서전 지금 바로 문자나 카톡으로 신청하세요.